잘못했고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이고 죽을 죄를 지었고 이번에 처벌받으면 직장에서 잘리고 가족 생계가 어려워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구속되면 직원들 생계도 막막해지고 내가 아프고 집에 아픈 사람이 있고 이거를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무슨 레퍼토리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본 적이 없고 저는 검사 때 반성문 쓴 사람만 골라서 구속시켰습니다. 변호사님, 반성문, 탄원서 이런 거 쓰면 무조건 처벌이 줄어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처벌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고 저는 검사 때 반성문을 보면 화가 난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악착같이 구속시켰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표범이 있고 진짜 반성하는 경우에도 반성문 쓰지 않는 걸 추천하시나요?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이왕 쓸 거면 제대로 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많은 분들이 저는 초범인데요 라고 말하지만 초범인 사람을 보면 검사 입장에서 드는 생각은 이번에 처음 걸렸지 그동안 걸리지 않고 얼마나 많이 하고 다녔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진짜 처음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반성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번 사건이 정말 우발적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고 더 중요한 건 반성문이 아니라 우발적이고 다신 그러지 않겠다는 걸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검사로 근무하셨을 때 반성문 얼마나 보셨어요? 정말 셀 수 없이 너무 많이 봤고요. 제가 구속하려고 마음먹었던 사건 중에는 한 사건에서 30번 이상 쓴 사람도 많이 봤고요. 특히 구속되신 분들은 반성문을 정말 많이 써서 내세요. 왜냐하면 구속 수감이 되어 있다 보니 그 안에 있다 보면 불안함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 너나 할 거 없이 옆에서 다 반성문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변호사님이 생각하실 때 반성문 해야 한다면 이건 꼭 적어야 된다 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못한 내용을 쓰는 겁니다. 단순히 잘못했다 이 잘못했다는 단어만 반복하는 것만큼 꼴보기 싫은 문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써야 되고 그래야 제3자인 검사나 판사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중요한 거는 반성문이 아니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와 함께 준비하는 의뢰인 분들께는 제가 검사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이런 자료가 있을 때 내가 좀 선처하게 되더라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토대로 어떤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목록을 만들어서 준비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반성문을 비롯해서 이런 자료를 항상 준비할 때는 저의 목표는 예를 들어 음주운전 사건이다 그러면 항상 담당 검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걸 받아보는 담당 검사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음주운전 사건이 아니라 혹시 뭐 운전하다 사람을 죽이기라도 했나? 뺑소니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음주운전 사건인데 이렇게까지 자료를 많이 준비했지? 이런 생각이 들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비유하자면 시험에서 100점을 맞기 위해서는 100점 맞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공부하면 안 되고 200점 맞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제가 범행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반성문을 써야 되나요? 그거는 사안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데 정말 아무런 잘못도 한 게 없다면 당연히 쓰지 않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부인이지만 도의적으로는 잘못한 게 있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잘못한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는 적을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면 또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뉘앙스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는 반성문이라고는 써왔는데 읽어보면 반성문이 아니라 그냥 그저 하소연하는 내용이고 이래서 이렇게 안타까운 사람이니 나 봐주세요 이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부분도 신경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반성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검색을 통해서 이것저것 보시고 다짜고짜 반성문 준비했어요 이거 제출하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검사 판사라고 해서 반성문이라는 서류가 들어왔다고 해서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나 봐줘야지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성문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에 대해서 초안 작성 단계에서부터 가급적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사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점들을 꼭 잘 참작해서 제출하셨으면 좋겠고 말뿐인 반성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점들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의 사건을 꼼꼼하게 챙겨주는 변호사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최용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